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실황이 어제 저녁 저희 TV조선을 비롯해서 각 방송사에서 전파를 탔는데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요즘 인기 있다는 드라마도 시청률 10% 넘기 힘든데 야, 이 평양 공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청률이. 그렇습니다. 이게 닐슨 코리아의 집계를 봤는데요. 예. 보통 남측 예술단 공연, 평양 공연이 봄이 온다 시청률이 KBS, MBC, SBS가 3사가 다 동시에 중계를 했거든요. 선중계로. 근데 KBS가 15.6%로 1위. 예. 그다음에 MBC와 SBS가 이제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둘 다 10%를 넘었습니다. 예. 3사의 시청률을 합산은 무려 36.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저희 TV조선도 9시 54분부터 편성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4%대가 넘었습니다. 늦게 편성했는데도 4%가 너무 높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았다. 이건 바로 13년 만에 성사된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의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거의 국가대표급 경기할 때 이런 정도 시청률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단연 관심은 우리 예술단에서 유일한 아이돌이었었죠. 김정은도 관심을 보였다던 레드벨벳이었다 그러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봄이 온다에 저희 레드벨벳이 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저희 레드벨벳이라는 외래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숨이 차서요. 잠시만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레드벨벳이 사실은 좀 낯설 수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근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좋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레드벨벳이 그 노래를 부를 때 북한 관객들 표정을 보면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레드벨벳이 저는 약간 좀 민망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만히 빤히 쳐다만 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남한의 이 가요들이 북한, 특히 평양에 있는 암암리에 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만큼 레드벨벳의 노래가 이 관객들에게는 사실 어색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북측이 경계하는 그 소위 황색바람이다 보니까 관객들도 최대한 자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방금 보셨던 그 노래가 끝나고 인사하는 부분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 때 김정은 옆에 섰었던 그 아이린이 숨이 차서 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니까는 박수로 응원을 보냈고 아이린도 활짝 웃었던 부분, 그 부분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숨 차잖아요. 저게 라이브니까. 립싱크가 아니고 라이브다 보니까 이게 힘드니까 숨을 차니까 박수를 쳐줬다. 네. 어제 저도 보니까 이제 YB 그 윤도현 씨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간주 때 막 기타 다른 데서 치고 막 본인도 막 뭔가 키보드 건반 같은 걸 막 엄청나게 헤드뱅잉 하는데 그걸 그냥 너무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헤드뱅잉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좀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레드벨벳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도 많이 보이고 김정은까지 관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런데 북한이 공연 보도를 할 때는 레드벨벳은 쏙 뺐어요? 그러니까 북매체에서 예술단 공연을 비중 있게 보도는 했는데 걸그룹 공연 장면은 이제 전하지 않은 거죠. 이 레드벨벳 무대가 그냥 통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김정은과의 그 단체 사진, 아이린이 옆에 있는 그 단체 사진은 또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한의 그 대중문화 공개를 두고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 남북 가수들이 합창을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이런 거는 남북이 같이 합창한 거는 비중 있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정적인 장면 위주로만 했고 가수의 이름과 공명 이것도 소개를 안 했고요. 심지어 가수들인데 가수라고 안 하고 배우라고 지칭을 했지. 그러니까 남한의 배우들이 와서 북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남한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수위 조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수 윤도현 씨요. 이 말을 해서 또 이 북한 관객들에게 웃음을 줬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쪽에 그 놀새 땐 거 아시죠? 네, 편하게 즐겁게 아주 진하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놀새 때
때라고 하는데 놀새 때는 뭡니까? 이 놀새는 남쪽의 오렌지족에 해당하는 북한의 속어입니다. 그래서 그 윤도현 밴드를 남한의 오렌지족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예. 윤도현은 방북 전 인스타그램에 YB가 16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공연하게 됐다. 남한의 놀새 때가 다시 한번 노큰놀을 하러 갑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이 남한의 놀새 때가 평양에서 선보인 신나는 무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언제나 찾아오는 부부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아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자, 그런데 저 공연을 보는 북한 시민들, 저 평양 시민들 보면은 여성들은 리설주하고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가끔씩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설주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을 하시죠. 뭐 명품백, 클러치, 또 명품 옷 이런 걸 입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북한의 패션을 선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우리 예술단 공연을 보러 온 그 평양 여성들 좀 모습을 보니까 그 한복 입은 여성들이 사실 많긴 했어요. 예.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헤어스타일. 예쁘네요. 그렇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긴 머리를 좀 약간 반묶음으로 좀 늘어뜨린다든지 이 모습이 사실 그 리설주의 머리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고 예. 그리고 리설주가 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영국의 그 미들턴 왕세 좀비의 어떤 그 스타일을 따라한다. 그런 얘기 최근에 있었죠. 중국 방문을 했을 때 크림색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그 원피스도 그 미들턴 왕세 좀비가 그 2014년에 벨기에를 뭐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 입은 옷과 비슷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각각의 상황에서 비슷하게 입은 옷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또 다 정장을 입고 있네요. 그렇네요. 여성들이. 예. 네. 저기 보시면 그러네요. 약간 민트색 계열의 옷도 비슷하게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검은색 코트와 뭐 이렇게 목도리 같이 한 거 다 이런 게 다 비슷해서 결국은 리설주의 모델은 영국의 미들턴이다. 미들턴 왕세 좀비가 아닌가. 평양 보도가 또 여성들은 나왔습니다. 리설주를 또 많이 따라하는 리설주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또 유행한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관객들을 보니까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네. 보여지고 우리 가수들도 북한 관객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린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김정은하고 리설주도 우리의 소원 듣고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엔딩곡으로 당연히 이 노래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됐었고요. 전 출연진이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조용필의 친구요, 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을 지금 합창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관객들도 일어나서 노래 선율에 맞춰서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쳤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도 기립박수를 쳤었는데 역사적인 장면이 그야말로 탄생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 남과 북의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를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이킴은 이번 해당 공연에 나가지를 않았었죠. 앞서 이제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자신의 이제 그 페이스북에 노이킴의 본범공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예. 페이스북에 현성월 단장님 안 틀기로 하고 본범범 비지 써서 미안하다 이런 소감을 합동 공연 때는 아니고 이제 네. 첫날 공연 때 이제 저 음악을 튼 거예요. 첫 공연 때. 예. 맞아요. 합동 공연 때는 김정은을 리설주가 안 왔었죠. 그러니까. 예. 저건 첫날 공연 때 모습들이. 현성호는 약간 북한 음악을 틀기로 원했는데 우리 측에서 봄봄봄 우리 가요를 트니까 거기에 이제 살짝 약속이 안 된 거라서 표현을 한 것 그 같습니다. 얘기였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평양 모습들이 조금씩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또 방북했었던 우리 기자단한테 인터넷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제를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인터넷을 쓴다는 걸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네. 문제 제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술단 체류 기간 동안 취재진에게 인터넷 연결을 지원했습니다. 그 숙소인 고려 호텔에 마련된 기자실에 인터넷 랜선 10개가 설치됐는데요. 공연장에 있었던 그 동평양 극장 또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도 랜선만 연결하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예. 서현이나 또 레드벨벳 이런 그 우리 측 가수들이 지난 2일 밤에 기자실을 방문해서 취재진 노트북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또 북한의 인터넷 환경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그 북한이 남측 취재 기자에게 인터넷 연결을 허용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과거에는 인터넷이 안 돼서 기자들이 기사와 사진을 직접 한국에 송고할 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애를 먹은 적이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 거기서 검색하거나 랜선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았던 메일들은 사실은 전부 다 검열되죠. 북한 정보당국에서 다 검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이게 10개를 뭐 랜선 10개 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비하면 뭐 상대도 안 되는. 예. 현송월 단장하고 우리 예술단이 격없이 친구처럼 또 아주 친하게 찍은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남북 합동 공연이 끝난 다음에 다 함께 만찬을 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곳에서 우리 예술단과 그 현송월 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탁현민 행정관과 도종환 장관이 양 사이드에 있고요. 가수 최진희 씨, 조용필 씨, 이선희 씨 그리고 윤도현 씨가 함께 부위를 하면서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인데요. 오. 정말 친해졌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도 장관이 저렇게 잇몸 만개하면서 웃는 모습도 꽤나 낯설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더 보시면은 그 현송월 단장과 조용필 씨가 서로 눈을 맞추면서 오, 그 겨울의 예. 찻집을 노래하고 있는 사진도 또 공개가 됐거든요. 뭐 그 겨울의 찻집 다 아시죠? 김정일의 애청곡인데 이 현송월 단장은 조용필 씨의 목소리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저음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참 현 단장이 가수로서의 센스가 발휘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또 다음 사진은 우리 예술단이 앳된 모습에 현송월 단장의 얼굴이 담긴 앨범도 발견했습니다. 저게 바로 현송월 단장입니다. 예. 전 뭐 추정을 해보건대 10년, 15년 전의 모습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볼살이 뭐 통통한 현 단장의 젊은 시절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데. 최진희 씨가 현송월 저 볼을 이렇게 잡고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웃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실 뭐 엄청 친한 사이도 볼은 잘 안 꼬집는데 가수 백지영 씨가 이 평양냉면 또 맛있게 먹는 그 동영상 저희가 보여드려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서현 씨의 또 평양냉면 먹방 사진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냉면 먹는 걸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될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이번 공연을 통해서 북한이 이미지 변신한 건 확실히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평양 시민들이 뭐 핸드폰 쓰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고 그렇죠. 뭐 냉면 먹는 모습, 옷차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서현 씨가 평양냉면 맛있게 먹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방송하면서 평양냉면 먹고 싶어서 저는 어저께 가서 겨우게 먹었는데요. 사진 속 그 서현은 그 면발을 쭉 늘어뜨려서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올렸고요. 이건 물냉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평양냉면은 이 녹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그 예. 면발 위에는 그 무김치라든가 편육, 오이, 삶은 계란, 뭐 곱게 썬 지단 등이 올라져 있었고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좀 다른 게 있었는데 그래요? 바로 이 테이블에 보면 이 빨간 그 양념장 같은 게 보였어요. 우리는 양념장 안 넣어 먹는데 평양냉면에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식초나 겨자 정도만 넣어서 먹는데 보면 저 테이블 옆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 그 모습이 보이고 저건 김치고요. 그 빨간색 양념장을 평양냉면과 함께 내놨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는 북한에서 평양냉면 먹을 때는 이 새 젓가락도 쓰지 않고 왜냐면 예. 이게 뭐 침이 닿거나 그러면 변한다 그래가지고 예. 뭐 나무 젓가락을 써야 되고 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어야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평양냉면에서 사진 속에 보면은 그 새 젓가락을 쓰고 또 이 평양냉면에도 이 빨간 양념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보면 왜 일부 평양냉면에 보면 그 양념장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비빔냉면처럼 이렇게 비벼 먹기도 먹는 하는데 사람들도 예. 있죠. 그렇게. 역시 평양에서도 입맛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침을 꼴딱꼴딱 생기시네요. 말씀하시면서도 입에 침이 고여서 점심을 역시 저희는 다 못 먹어서 지금 먹는 사진만 나오면 그런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 평양 공연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또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라고 뭐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싫은 건 아니겠죠. 그건 하지만 아니겠죠. 본질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도화선이 돼서 시작된 이런 남북 교류인데 그렇죠. 지금 보면 김정은
문화 행사를 즐기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 조금 좀 불편한 심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00년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조용필, 이미자 등으로 구성된 평양 공연이 한반도에 과연 평화를 가져다 줬느냐. 네. 그리고 그때부터 김정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퍼줬던 이 달러로 핵 개발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번 속았으면 알아야지 3대에 걸쳐 거짓말을 하는 독재 정권의 후계자가 쳐놓은 덫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페이스북에 노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 교류 굉장히 중요하고 화해 모드 그리고 봄이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비핵화 문제가 거의 뉴스에서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는 차원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도훈 의원이 이 한라인에서도 역시 대북 제재 문제 역시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또 의견들이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남북 교류 덕분입니까? 고공행진이에요. 무려 74%가 나왔는데 한국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74%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전주보다 4%포인트가 올라서 74%를 기록을 했는데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를 기록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뭐 지지율 상승은 우리 한라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예술단의 그 두 차례 평양 공연 그리고 뭐 김정은 리설주 관람 소식 어떻게 보면 남북 화해 모드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레드벨벳이 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저희 레드벨벳이라는 외래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숨이 차서요. 잠시만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레드벨벳이 좀 사실은 좀 낯설 수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좋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 레드벨벳이 애매모호합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북한 관객들 표정을 보면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레드벨벳이 저는 약간 좀 민망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실 남한의 이 가요들이 북한, 뭐 특히 평양이나 암암리에 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만큼 예. 레드벨벳의 노래가 이 관객들에게는 사실 어색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북측이 경계하는 그 소위 황색바람이다 보니까 관객들도 최대한 자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은 방금 예. 보셨던 그 노래가 끝나고 인사하는 부분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 때 김정은 옆에 섰었던 그 아이린이 숨이 차서 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니까는 박수로 응원을 보냈고 아이린도 활짝 웃었던 부분 그 부분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숨 차잖아요. 저게 라이브니까. 립싱크가 아니고 라이브다 보니까 이게 힘드니까 숨을 차니까 박수를 쳐줬다. 네. 어제 저도 보니까 이제 YB 그 윤도현 씨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간주 때 막 기타 다른 데서 치고 막 본인도 막 뭔가 키보드 건반 같은 걸 막 엄청나게 헤드뱅잉 하는데 그걸 그냥 너무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헤드뱅잉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좀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레드벨벳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도 많이 보이고 뭐 김정은까지 관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작 그런데 북한이 공연 보도를 할 때는 레드벨벳은 쏙 뺐어요? 그러니까 북매체에서 예술단 공연을 비중 있게 보도는 했는데 걸그룹 공연 장면은 이제 전하지 않은 거죠. 이 레드벨벳 무대가 그냥 통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김정은과의 그 단체 사진, 아이린이 옆에 있는 그 단체 사진은 또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남한의 그 대중문화 공개를 두고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 남북 가수들이 뭐 합창을 했던 거, 그러니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이런 거는 남북이 같이 합창한 거는 예. 비중 있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뭐 정적인 장면 위주로만 했고 가수의 이름과 곡명 이것도 소개를 안 했고요. 심지어 가수들인데 가수라고 안 하고
배우라고 지칭을 했지. 그러니까 남한의 배우들이 와서 예. 북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남한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수위 조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수 윤도현 씨요. 이 말을 해서 또 이 북한 관객들에게 웃음을 줬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쪽에 그 놀새 뗀 거 아시죠? 네, 편하게 즐겁게 아주 진하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놀새 때라고 하는데 놀새 때는 뭡니까? 이 놀새는 남쪽의 오렌지족에 해당하는 북한의 속어입니다. 그래서 그 윤도현 밴드를 남한의 오렌지족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예. 윤도현은 방북 전 인스타그램에 YB가 16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공연하게 됐다. 남한의 놀새 때가 다시 한번 노큰노를 하러 갑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이 남한의 놀새 때가 평양에서 선보인 신나는 무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언제나 찾아오는 부부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아라.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자, 그런데 저 공연을 보는 북한 시민들, 저 평양 시민들 보면은 여성들은 리설주하고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가끔씩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설주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을 하시죠. 뭐 명품백, 클러치, 또 명품 옷 이런 걸 입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북한의 패션을 선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우리 예술단 공연을 보러 온 그 평양 여성들 좀 모습을 보니까 그 한복 입은 여성들이 사실 많긴 했어요. 예.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헤어스타일. 예쁘네요. 그렇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긴 머리를 좀 약간 반묶음으로 좀 늘어뜨린다든지 이 모습이 사실 그 리설주의 머리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고 예. 그리고 리설주가 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영국의 그 미들턴 왕세 손비의 어떤 그 스타일을 따라한다. 그런 얘기 최근에 있었죠. 중국 방문을 했을 때 크림색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그 원피스도 그 미들턴 왕세 손비가 그 2014년에 벨기에를 뭐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 입은 옷과 비슷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각각의 상황에서 비슷하게 입은 옷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또 다 정장을 입고 있네요. 그렇네요. 여성들이. 예. 네. 저기 보시면은 그러네요. 약간 민트색 계열의 옷도 비슷하게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검은색 코트와 뭐 이렇게 목도리 같이 한 거 다 이런 게 다 비슷해서 결국은 리설주의 모델은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실황이 어제 저녁 저희 TV조선을 비롯해서 각 방송사에서 전파를 탔는데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요즘 뭐 인기 있다는 드라마도 시청률 10% 넘기 힘든데 야, 이 평양 공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청률이. 그렇습니다. 이게 닐슨 코리아의 집계를 봤는데요. 예. 보통 남측 예술단 공연, 평양 공연이 봄이 온다 시청률이 KBS, MBC, SBS가 3사가 다 동시에 중계를 했거든요. 생중계로. 근데 KBS가 15.6%로 1위. 예. 그다음에 MBC와 SBS가 이제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둘 다 10%를 넘었습니다. 예. 3사의 시청률을 합산하면 무려 36.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저희 TV조선도 9시 54분부터 편성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예. 4%대가 넘었습니다. 늦게 편성했는데도 4%가 너무 높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았다. 이건 바로 13년 만에 성사된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의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뭐 거의 국가대표급 경기할 때 이런 정도 시청률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단연 관심은 우리 예술단에서 유일한 아이돌이었었죠. 김정은도 관심을 보였다던 레드벨벳이었다 그러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봄이 온다에 저희